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무술월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역학을 공부하면서 역학이라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우리가 철부지하지요. 철학을 모르는 게 바로 철부지입니다. 철부지예요. 우리가 이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려면 철학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철학의 바탕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사주팔자 명리학 하면은 이걸 미신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연과학이고 사람이 소우주고 우주의 자장과 교감을 하면서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신체 생리적 자율신경 외부 피부 근육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변화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의 인류의 대중역학을 위해서 이 월주론 일주론을 강의하면서 처음 역학을 접하는 기초 입문자를 위해서 오늘부터는 월주를 설명하기 전에 역학에 대한 입문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역학이라는 건 우선 음양학입니다. 음양학이에요. 음과 양. 우리가 이 우주의 자장한 기후는 60년 주기로 바뀝니다. 60년 주기로 바뀌어요. 60년 주기로 상원갑자 60년에는 남자라고 하는 양기가 극성을 부리고 음기가 아주 무능해집니다. 무능해져요. 이게 상원갑자 60년이라 그럽니다. 상원갑자 60년. 그래서 상원갑자 60년을 떼을 때는 남자들이 야성적이고 여자들은 아주 그냥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수나놓고 살림만 하는 소극적인 그런 기운밖에 안 되는 게 상온갑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온갑자 지나면 60년이 되면 중온갑자가 들어옵니다. 이때는 음과 양의 기가 비슷비슷합니다. 1984년도서부터는 60갑자 중에서 상온갑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1960년서부터는 지금 음기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음기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온갑자 음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음기가 강해지고 양기가 약합니다. 지금 우리는 음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기의 자장이 여자가 강하고 남자가 약합니다. 암컷이 강하고 동물도 수컷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활동적이고 두뇌 회전이 잘 되고 능력이 있고 활동적이고 야성적이고 여자들이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84년 이후에는 오히려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소극적인 걸 나타내는 음기의 자장을 받고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에서 가보세요. 큰 소리 치고 떠들고 목소리 큰 게 여자고 남자애들은 꼬다는 보리짝같이 얌전합니다. 기의 자장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도자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가 음기로서의 강한 기운을 받는 그 우주의 자장의 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6년 갑자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알고 풀어야 됩니다. 오히려 음기가 많은 사람이 더 양성적이고 음기가 많은 사람이 더 적극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음양이 바뀌었어요. 80년은. 오히려 양기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오히려 음기보다는 더 약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1960년서부터 여기서 60년을 플러스합니다.
2, 6, 12 하나 올라가죠. 60년 6, 9, 54, 6, 9, 40. 그래서 여기서부터 6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상혼갑자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혼갑자가 되면 여자가 무능해지고 남자가 또 강해지는 60년 주기의 기운이 바뀐다는 요 이치를 알고 사주 추명을 풀어야 됩니다. 음양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십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갑병, 무경이면 양이고, 을정기신계가 음입니다. 을정기신계가 음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초보자로 처음 배우시는 분은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갑병, 무경이면 양이고, 을정기신계는 음이다 이거예요. 갑병무는 양이고 갑병무경님은 양이고 을정기신계는 음인데 요 경과 임도 양이지만은 이건 바라보네 음기가 강한 양이라고 보셔야 돼요. 음기가 강한 양 이거는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양이지만은 갑병은 양이 극성이고 경림은 음의 극성의 양이 강한 겁니다. 경임이 있으면 음이 양이지만은 음의 기운이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푸셔야 됩니다. 사주를 풀 때는. 을정기까지는 요건 양에 속하고 신금과 계수는 음기에 속하는 겁니다. 요 토라고 하는 거는 항상 화토공존이에요. 토의 기운이 가까운 겁니다. 토의 기운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무토월에 있는 사람이 계수를 만나면 무게 합파해서 뭐가 됩니까? 화로 바뀌잖아요. 화로. 계수라고 하면 강한 음기입니다. 빗물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만나면 토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화로 바뀌어버려요. 요 음양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온갑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을정기신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양기가 많고 적극적이고 갑병무경님이 태어난 사람이 오로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1984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84년 이전 사람과 84년 이후 사람은 음양에 대한 개념과 이치의 적용을 달리 해야 돼요. 기운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입니다. 기운학. 그래서 양기가 많은 사람은 뭡니까?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가 1등은 양이고 2등은 음입니다. 대통령은 양이고 부통령은 음입니다. 84년도 이후에는 관성이 양이 되면은 대통령이 됐지만은 지금은 음이 관성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이 을정기신계는 84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음이 많은 사람은 양이 많은 사람으로 분석하고 양이 많은 사람은 음이 많다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 걸 해석해야 됩니다. 1984년도부터 60년간 그렇습니다. 60년간.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우선 연월일시를 뽑습니다. 연월일시, 연월일지. 그래서 연월일시 중에서 양이 많은가 음이 많은가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이 많은 사람은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모든 게 행동이 적극적입니다. 음이 많은 사람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음과 양이 너무 많으면은 그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성적이고 적극적인 게 좋지만은 여성적인 소극적인 게 나쁜 것 같지만은 소극적인 건 또 장점이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너무 적극적이 되기 때문에 나갈 줄만 알고 후퇴할 줄 몰라요. 음이 많은 사람은 너무 계산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가 제일 좋은 사람은 뭐냐?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음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음과 양의 비율이 50대 50이냐? 그게 아니에요. 음과 양의 비율을 7대 3으로 보는 겁니다. 7대 3.
음이 70%고 양이 30%가 요게 가장 중용적인 거예요. 음기가 더 많은 게 중용적인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라고 해가지고 50대 50을 보면 안 됩니다. 지구라고 하는 별은 뭡니까? 바닷물이 70%입니다. 음기가 70%입니다. 양기는 30%가 적당한 겁니다. 음기는 뭡니까?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70대 3이 되면은 신중하고 치밀하고 타산적이고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고 이런 경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 기준이 넘어서게 되면은 화가 많게 되면 너무 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나갈 생각만 하고 후퇴를 몰라요. 그게 불안정한 거예요.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를 보는 겁니다. 기. 기는 뭐냐? 안정적이고 중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다. 기는 안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안정감. 우리가 평상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흥분을 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정서가 불안하면 기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평상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도 평상심을 가져야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안 되고 감성적이 돼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거는 요 기는 뭐냐? 음양의 조화예요. 양기는 밝은 겁니다. 밝은 거죠. 음기는 어두운 겁니다.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었더라도 왼쪽에서 방향에 서 있으면은 밝게 보이는 겁니다.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강대국들이 외교관계에서 정상들의 사진을 찍을 때 보면 강대국들은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전부 왼쪽 자리에 앉는 겁니다. 좌가 양이기 때문에. 우가 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여자를 좌측에다가 앉히는 이유는 여자는 음이고 그늘지기 때문에 좌측에서 서서 봐야만 밝게 보이기 때문에 자리를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하거나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자리를 앉아서 정할 때도 좌측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가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로 돋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기운학이에요. 기에는 천기라는 게 있습니다. 천기가 바로 뭐냐? 천기, 하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게 사주팔자예요. 열을 주기로 습관이 바뀝니다.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월 주기로 바뀝니다. 10년 주기로 바뀌어요. 갑작을 주, 병인, 정묘, 이게 이렇게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갑병, 무병이 많은 사람은 양기가 많고, 갑병이 많으면 양기가 많고, 경신이 많고, 이쪽이 많으면 음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가 가장 음양의 조화가 안정될 때를 가지고 뭐냐? 좋은 기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기운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운세학적으로 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건 갑병은 봄, 여름이요. 경령은 가을, 겨울이 됩니다. 목화, 토, 금, 수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는 목화, 토, 금, 수,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무슨 계절의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났느냐. 목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봄을 얘기합니다. 봄. 화는 여름을 얘기해요. 여름. 토는 환절기를 얘기합니다. 환절기. 금은 가을을 얘기합니다. 금은. 겨울은 수를 얘기합니다. 수. 금수가 많은 사람은 기술 이공계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뇌가 발달돼. 기술 이공계통. 또 육감적이고. 그리고 목화가 많은 사람은 뭡니까? 정신계열이 발달되어 있어요. 인문사회계열입니다. 목화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구조가 다르고 오장이 달라요. 우리가 간에도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간에 열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심장에도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심장 열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체질에도 뭐가 있으니까 팽창 체질이 있고 냉습 체질이 있어요. 그 화가 많은 양성적인 사람은 팽창 체질이 돼가지고 웬만한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어도 기침을 안 해요. 그러나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서늘하고 음습하기 때문에 조금만 찬바람이 들어와도 피부에 부딪히면 컬럭하고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양의 체질이 반응이 다르고 음의 체질이 반응이 달라요. 이 반응에 따라서 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의 변화가. 그 음이 너무 많은 사람은 소극적이고 양이 너무 많은 사람은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성급하고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오판을 하게 되는 거고 음이 많은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다른 건 없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계속 물 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썰물 자는 빠져나갑니다. 운이 좋으면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고 운이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또 기회를 잡아서도 그 기회를 잘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잡고도 그걸 운영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역학에서 육친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육친. 그래서 오늘은 이 음양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입니다. 바깥은 양이고 안은 음입니다. 내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율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안의 모든 기가, 몸 안의 기가. 남자는 외부 피부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바깥이 그래서 자가 양이고 우가 음입니다. 우가. 우리 몸에 동맥이 양이고 정맥이 음입니다. 정맥. 그 상이 양이고 하가 음이에요. 그 남자는 양기고 상이기 때문에 어깨가 발달되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아래가 발달되기 때문에 히프가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입니다. 그 다음에 밝은 색깔, 분홍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양의 색깔이고 검정색, 하얀 색깔은 음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건 음과 양이 있어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동지라는 음지가 지나가면 양지가 시생하고 하지라고 하는 양지가 극성하면 음지로 바뀌는 겁니다. 음과 양은 순환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붉을 곳이 없고 권불10년인 겁니다. 모든 기는 순환하고 바뀌는 겁니다. 역학은 이런 바뀌고 변하는 이치가 역학이에요. 역학. 1년은 12달 아닙니까? 12달 속에 봄, 여름, 가을, 여름이 있어요. 하루에도 12달이 있습니다. 자시가 11시부터 1시가 자시고 1시부터 3시가 축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도 12달이 돌아갑니다. 12년마다 12달이 돌아가고 1년에도 12달이 돌아가고 날마다 12달이 돌아갑니다. 하루에도 12달이 있어요. 그 12달 속에서 팔자에 양기를 많이 받은 날과 달과 일과 시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양기를 받고 태어나고 그 양기를 받은 그 외향적인 성격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과 양의 개념의 이치를 알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역학 입문자를 위해서 오늘 인문에 대한 음양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양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갑봉묘경님 을종기신계는 이건 양이다, 이건 음이다, 요 글자를 보고 아셔야 됩니다. 요 무술은 뭡니까? 글자가 크잖아요 벌써. 요건 양에 속합니다. 무술에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이게 월지 아닙니까? 월간 무토. 무는 뭐냐? 토는 금을 생해줍니다. 토생금. 바로 금이 돈이에요. 그래서 무술월에 태어난 사람이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재물운이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옆에 화가 있다. 그럼 화생토, 교육적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토생금하는 금을 갖고 있다. 금이 사주에 경신이라든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되면 식신상관이 있게 되면 내가 발표력이 있고 응용력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무토는 뭡니까? 제방토라고 합니다. 흙을 얘기합니다. 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진술중미, 이건 화의 창고입니다. 불의 성질이 강한 가을이에요. 근데 요건 뭐냐? 사주 해설을 잘할 때는 뭐냐면 진술중미를 잘 풀어야만 해석을 잘합니다. 진술중미. 이 진술중미는 뭐냐? 옛부터 과부살이라고 그랬어요. 과부살.
이 진술충매는 암장이 3개씩 들어있습니다. 기가 많아요. 그래서 잡기격이라고 합니다. 포태법에서는 묘궁에 해당이 됩니다. 묘궁은 뭡니까? 저장을 얘기합니다. 그 돈이 있어도 숨겨진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을 만나야 창고 문이 열리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무술의 월에 태어난 사람은 토토가 왕한 사람은 뭐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뭡니까? 고정관념, 자기 주장.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역학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오판으로 인해서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모든 거는 우리가 오판에서 오는 겁니다. 그 오판의 원인은 뭡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주위에 좋은 인재가 있어야 돼요. 인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인재를 또 만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참모가 있더라도 참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술원에 태어난 사람은 무라고 하는 건 신용을 의미합니다. 제방토입니다. 그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주 만물의 원동력이 되는 게 땅입니다. 그리고 요 술이라고 하는 건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토예요. 토인데 이건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요 술에 화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양적이고 교육적이고 지식도 많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주에 간목이라든지 위에 이렇게 목에 태어났다면 이거는 재성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목국도 안정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안정감. 을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병정화가 타고 있다면 식신됩니다. 식신이 되면 뭡니까? 자기 배운 걸 응용하는 표현력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 두뇌가 좋고 자유분방하고 머리가 좋다고 보고 병화가니까 말을 잘하고 말로 잘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가 말든 무토가 났다 그러면 같은 비견급에다 무토에 글을 했습니다. 그럼 신강사주예요. 비견급이 많으면 신강사주라고 보는 겁니다. 신강사주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만 서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역지사지가 안 돼요.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재물운이 약한 겁니다. 역학에서는 모든 게 너무 많은 거, 태관은 절대로 나쁜 경우, 태관은 기가 불안정한 거예요. 음양의 조화예요. 근데 여가 경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여가 금연 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뭡니까? 토생금 아닙니까? 인수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교육가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가 임수로 태어났다. 그러면 뭡니까? 토국수예요. 토국수는 관직이거든요. 그 양의 날이면 그릇이 큰 겁니다. 이 토라고 하는 거에 저장되어 있는 물로서의 물의 기능을 발휘해서 관직으로 명예운이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술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역학 초보자를 위해서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